첫 만남. 저택의 문이 닫히다 광주 도심 한복판. 오래된 재벌 가문인 강가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이제 막 내려선 부이 치유둥 부이 추이정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익숙했던 학교 교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흩어졌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었고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고 느끼니 마음이 허전하기만 했다. 어서 들어와요. 무뚝뚝한 얼굴의 집사 아줌마가 문을 열며 말했다. 두꺼운 입구문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닫히는 순간 치유둥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유 또한 이곳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다. 넓고 정돈된 대리석 복도, 벽에는 명문가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대형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 새로운 며느리 왔구나. 몸가짐 조심하게. 위풍당당한 중년 여성이 소리치듯 다가왔다. 바로 강수미였다. 풍기는 아우라부터 남달라다. 제자한 딘스다. 치유둥은 예를 갖춰 인사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미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으며 치유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노력? 이 집에서는 노력보다 복종이 우선이야. 네가 여기서 발을 빼는 순간 너한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 알겠나?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도끼가 가득했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치유둥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모욕감이 치밀었다. 잠시 뒤 남편 강민재가 계단을 내려왔다. 차갑고 딱딱한 표정, 마치 일에나 관심 있고 아내에게는 무관심한 남자였다. 왔어? 응, 오늘 학교 마지막 날이었어. 사실 아이들을 떠나는 게 아직... 민재는 치유둥의 말을 끊었다. 엄마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마. 우리 가문 체면이 우선이야. 강수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가 며느리라는 신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여긴 네 집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만 하는 것뿐이야. 치유둥은 자신이 집안의 새로운 식구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는 치유둥의 뒤로 저택의 크고 무거운 문이 천천히 닫혀갔다. 그는 아름다운 저택에 철저히 고립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침묵이 내려앉은 거실, 혼잣말이 흘렀다. 아, 정말 여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 맞을까? 장식품이 된 며느리. 모두의 시선 앞에서 광주의 고급 호텔 연회장. 거대한 샹들리에와 굵은 붉은 카펫. 부와 권력이 오롯이 느껴지는 공간에 명문가 혼사와 사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유둥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무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봤다.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내 인생이 달렸다 스스로 다짐해보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듯 두근거린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의 속삭임이 이어졌고 치유둥은 주위의 냉혹한 시선과 호기심 섞인 미소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는 듯 한 발 한 발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갑자기 강수미의 날선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너 대체 누가 그 머리 모양 하라고 시켰니? 니? 내가 아침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치유둥은 움찔 놀라며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수미는 치유둥의 손목을 꽉 잡아 안내했다. 따라와. 구석에 앉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시선 그리로라도 제대로 써먹어야지. 주변 사모님들은 킥킥대며 수군댔다. 저 며느리 진짜 얼굴값밖에 없네. 맞죠? 지금도 뵈기 싫은 표정이야. 사업가 집안 며느리면 뭔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치유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입꼬리는 자주 떨리고 표정은 어색했다. 연단에 강수미가 올랐다. 그녀는 강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여러분, 저희 강가 집안의 새로운 며느리 부이 치유둥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따뜻하게? 엄청난 기대겠네. 행사가 시작되자 치유둥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환대보다는 평가와 관찰, 그리고 미묘한 경계였다. 잠깐 휴게실로 들어온 치유둥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난 그냥 사람이고 싶은데 왜 모두가 나를 장식품으로만 보는 걸까? 전화가 울렸다. 남편 민재였다. 왜 자꾸 어색하게 구는 거야? 엄마 말씀 잘 듣고 가만히 있어. 오늘도 문제 일으키면 용서 안 해. 치우둥은 조용히 전화를 끊은 후 손거울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연회장으로, 다시 장식품이 되기 위해 걸어갔다. 수십 명의 시선이 또다시 그녀를 꿰뚫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넓은 홀 안에 나 혼자뿐이야. 보이지 않는 압박. 아직도 아이가 없다고? 이른 아침 강가 저택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가족 식탁 자리가 준비되었다. 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있었지만 치우둥의 목에서는 밥 한 술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조용한 공기가 짙게 깔린 그때 강수미가 날카롭게 입을 열었다. 치우둥,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 그런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목소리엔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치우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해서 되는 일이면 지금쯤 소문이라도 들어야지. 강가에는 반드시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해. 네가 그걸 못하면... 수미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굴욕감을 주는 듯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족보와 가문 전통책을 꺼내며 우리 집안 5대가 넘도록 한 번도 대가 끊긴 적이 없어. 혹시 네가 첫 흑역사가 되려고 작정한 거야? 식탁의 공기가 쨍하게 얼어붙는다. 그때 민재가 나직하게 껴들었지만 변명은 아니었다. 엄마, 그런 얘긴 식탁에서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니까. 하지만 수미는 손을 내리치며 쏘아붙였다. 민재, 네가 자상하게 굴수록 집안의 체면만 깎아내리는 거야. 네 아내는 대답 못할 거냐? 치우둥의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머니,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병원 검사라도... 수미가 비웃듯 중얼거렸다. 이후로도 아무 소식 없으면 네가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있을까? 괜히 우리 집안 붙잡고 신세질 생각 마라. 그 말에 치우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다.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가족들도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식사 후 치우둥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무너지는 마음을 억눌렀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품속에 꼭 쥔 작은 아기 신발 장식이 축축히 젖었다. 이 집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 자체가 숨 쉬는 것까지 비난받는구나. 문득 남편 민재가 방에 들어왔다. 괜히 엄마를 속상하게 하지 마. 요즘 회사도 시끄럽고 집안 분위기까지 불편하게 만들 셈이야? 치우둥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진짜로 잘하고 싶어. 나도 내 아이를 갖고 싶다고. 민재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됐어. 그만 고민 좀 해. 아무나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엔 완벽한 답뿐이야. 문이 닫히고 방에 남겨진 치우둥은 더없이 고립된 감정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영우를 만나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저녁이 깃든 광주 강가그룹의 본사. 치우둥은 숨 막히는 저택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핸드백을 꼭 쥐고 남편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다. 그녀에겐 회사조차 집보다 더 숨쉴 공간처럼 느껴졌다. 복도를 걷다가 한쪽 사무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목소리와 날카로운 소리를 듣게 됐다. 너! 내 말 안 들려? 이딴 실수를 또 하면 가만 안 둬! 강가 이름에 먹칠이라도 할 작정이냐? 고함과 함께 사무실 안작은 남자가 힘없이 서 있었다.
그가 바로 회계부의 이영우였다. 책상 서류에는 뭔가 적힌 숫자들과 메모지가 빼곡했다. 그리고 연구 앞엔 한 중년 남자, 재무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규정대로 보고했을 뿐인데. 연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규정? 우리 그룹엔 규정보다 상위인 침묵이 있는 거야. 월급 받으려거든 입 닫고 시키는 대로만 해. 팀장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치유등은 그 장면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냥 돌아설 순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꽉 잡고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잠깐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치유등을 바라봤다. 팀장은 당혹스런 표정이었다. 여긴 직원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며느리님 오신다고 해서 회사 규칙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치유등은 미간을 찌푸리고 연구를 바라봤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는 누구도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겠네요. 뭐라고요?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진실을 입막음하는 건 죄입니다. 그룹의 명예를 생각하신다면 직원들 입을 막는 것부터 멈추세요. 순간 사무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연구의 눈이 처음으로 커졌다. 그는 치유등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팀장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신 게 좋겠습니다. 더 관여하면 곤란해질 겁니다. 치유등은 굴하지 않고 연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실수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더 큰 잘못이에요. 모두가 침묵하니까 진실이 썩는 거 아닙니까? 연구는 고개를 떨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로 저 같은 직원도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치유등은 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용기를 내세요. 아무도 두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엔 하나의 목소리, 점점 2개, 3개로 커질 수 있죠. 팀장은 여전히 부들거렸지만 이 사무실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음을 깨닫고 원한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째려본 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사무실엔 오직 치유등과 연구만 남았다. 순간 오랜만에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연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며느리님,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에서 견디세요? 치유등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매일이 전쟁이에요. 가족한테서, 남편한테서 온 세상이 나를 시범으로 삼는 느낌이죠. 그래도 누군가가 한 번만 안 된다고 해주길 바랐어요. 오늘 그게 제 차례였을 뿐이에요. 연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 정기 후원금이 누락되고 부당한 지출 내역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누군가 고의로. 치유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사실을 밝히고 싶나요? 네. 하지만 가족이 두렵기도 하고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까 무서웠어요. 하지만 영우는 치유등을 바라봤다. 방금 전 며느리님 말씀 그대로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알았습니다. 치유등은 연구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가장 두려운 건 침묵이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모른 척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나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연대의 기운이 싹 텄다. 저 멀리 복도에서 다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치유등은 작게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준 것 감사합니다. 연구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유등은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 끝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바라봤다. 자신과 같은 위치에 고통받는 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젠가는 어둠이 거칠 수 있으리란 희망이 마음속 깊이 번졌다. 가문의 함정, 깊은 곳의 비밀 강가 저택에 다시 긴장감이 드리웠다.
치우둥이 이영구와 함께 팀장의 갑질 현장을 막은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집안 어른들 귀에 전해졌다. 어느 날 오후 강수미는 거실로 치우둥을 불렀다. 네가 회사 일에 더 이상 관여하면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 네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수미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톱니처럼 예리했다. 치우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났다. 저녁 무렵 영구가 몰래 연락을 해왔다. 이따 밤에 창고 쪽 직원 휴게실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겁에 질린 듯 속삭였지만 그 안에 결연함이 숨어 있었다. 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질 때쯤 치우둥은 혹시 누가 볼까 두리번거리며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작은 틈새 창문으로 연구가 손짓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연구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닫힌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죠? 지난 몇 달 동안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예요. 강가 후원금, 사회사업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전부 사실은 사모님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치우둥은 파일을 넘기며 숫자와 서명, 전자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페이지마다 연구가 직접 써놓은 주석, 날짜, 담당자 이름이 빼곡했다. 이걸 혼자서 조사했다고요?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치우둥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연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이 집에 오래 있으면서 부당한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다들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죠. 저 역시 나서면 바로 잘릴 거니까. 이럴 땐 며느리님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줬으면 해서. 치우둥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연히 말했다. 이건 잘못이에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모두가 속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돈 일부가 정치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송금 내역 보세요. 작은 메모지에 정치인의 이름, 금액, 날짜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치우둥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들고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진 힘, 가족의 권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연구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며느리님이 용기 내서 방어막 한번 무너뜨리니까 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치우둥은 한참 파일을 바라보다가 손을 덜컥 잡았다. 만약 이걸 공개하면 우리 둘 다 끝날지도 몰라요. 네, 각오돼 있어요. 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창밖 저택의 어둠,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에 두 사람은 움찔했다. 치우둥이 작은 목소리로 소스렸다. 연구씨,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연구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호랑이와 싸울 땐 먼저 발톱을 뽑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싸움의 시작이겠죠. 치우둥은 그 말에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에는 슬슬 눈물이 맺혔다. 이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조금 용기가 나는 것 같네요. 연구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님, 혹시 누군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면 바로 이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도 해두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저도 반드시 곁에 있을게요. 그때 멀리서 강수미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스쳤다. 두 사람은 숨죽인 채 창고 구석에 엎드려 조용히 문틈을 지켜봤다. 긴장감 속에서도 치우둥의 심장 소리는 전에 없이 빠르게 뛰었다. 불빛이 멀어지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치우둥은 조용히 파일을 가슴에 안았다. 이 서류 한 장이 너무 많은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구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연대는 더 단단해졌다. 저택 어두운 창밖엔 어느새 작은 새벽 별빛이 떴다. 하지만 가문의 벽은 여전히 높고 함정은 어둡고 깊었다. 사기 네트워크. 드러나는 진실. 어느 늦은 밤 강가그룹의 본사 사무실에 불빛이 은은히 흘렀다. 치우둥은 검은 코트에 후드를 눌러쓰고 회사 뒤편 출입구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이영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스마트폰 조명 아래엔 복사된 회계장부, 통장 명세서, 녹음기가 늘어서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치우둥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회사 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밀 서류 창고로 향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밀히 꺼내온 서류 더미와 소형 녹음기, 카메라가 있다. 영구는 노트북을 꺼내 서류마다 일련 번호와 관련 계좌 내역을 촬영했고 치우둥은 각종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여기 이 내역들 보세요. 연구가 USB를 내밀었다. 사모님 강수민과 재무팀장이 통화한 내용, 일부는 계좌 이동 내역까지 녹음돼 있습니다. 녹음 속엔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다. 매달 지정한 계좌로 3,000씩 빼. 기부라고 보고만 올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치우둥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걸 기자들에게 넘겨야 할까요? 영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먼저 위험해져요. 증거를 더 모으고 무엇보다 내부 공모자나 방해 세력부터 차단해야 해요.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둘은 숨죽이며 불을 끄고 책장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삐걱 열리고 재무팀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스쳐 지나갔다.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가짜 서류 다 처리했습니다. 그 직원만 조심하면 됩니다. 무거운 문이 닫힌 후 치우둥과 연구는 다시 작업을 서둘렀다. 각종 계약서, 사회복지 기부 명목의 허위 영수증, 가족 명의로 빼돌려진 부동산 등기 서류까지 꼼꼼하게 목록을 만들었다. 치우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면 강가뿐 아니라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요. 물론 다른 직원들도 사모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겠죠? 영구는 헛웃음을 지었다. 모두들 침묵이라는 그물에 걸려 있죠.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슬을 자를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 필요한 자료가 모두 디지털화됐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증거들을 USB와 외장하드, 그리고 인터넷 드라이브에 분산해 저장했다. 누가 한 명만 잡혀도 다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각자 연락 자제하고 모든 증거는 2중 3중으로 백업하죠. 치우둥은 한숨을 내쉬고 창밖 저 멀리 깜깜한 도시를 바라봤다. 집에 돌아가면 또 사모님이 의심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생각해요. 영구는 치우둥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멈추지 말아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될 거예요. 순간 사무실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울렸다. CBTV 3번 구역에서 비정상 동작 감지. 오늘 야간 경비 점검이 있습니다. 둘은 급히 증거와 장비를 가방에 담고 창문으로 나갈 방법을 고민한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에요. 영우는 창고 구석의 작은 창문을 열고 사다리를 꺼냈다. 둘은 후다닥 회사 뒷마당으로 빠져나왔다. 땀에 젖은 얼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 오늘도 무사히 끝난 거 맞죠? 치우둥이 속삭였다. 연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해요. 곧 이 진실이 빛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둘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고 조용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치우둥은 방 안에서 USB를 손으로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내일은 달라질까?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바뀔 거라 믿으며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실감했다. 쓰라린 교훈, 가족의 배신 집안 곳곳엔 숨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하인들도 마치 무언가 감지한 듯 수군거렸다. 며칠 전 저택에 떠돌던 소문, 누군가 집안 내정을 뒤흔들고 있다는 곧 치우둥의 귓께도 들렸다. 거실 한복판, 강수미는 굳은 표정으로 능숙하게 치우둥 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흔들어 놓겠니? 네 방을 한번 뒤져보자. 늦기 전에 자백하면 봐줄 수도 있어. 그래도 치유둥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어머니. 수미는 대꾸도 하지 않고 벽장, 서랍, 심지어 책장까지 죄다 뒤집었다. 옷가지와 노트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못 나간다. 가족에게 칼을 꽂은 죄, 네가 앞으로 갚으며 살아야 할 거다. 치유둥의 손은 덜덜 떨렸다. 이토록 적대적인 시선, 한 집안의 권력이 분노로 몰아치고 있었다. 그 소란에 강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잠시 바라보더니 망설임도 없이 수미 편에 섰다. 엄마, 혹시라도 여기서 수상한 것 나오면 아내 대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를 깡그리 지운 듯 냉담했다. 수미는 손가락으로 치유둥을 가리켰다. 민재, 네가 똑똑히 지켜봐.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며느리 때문에 강가에 수치가 생기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재는 치유둥 옆에 거리를 벌리고 낮게 말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가족이란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니?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치유둥은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당신 내 편 들어줄 순 없는 거야? 나는 내 가족이 중요해. 넌 이제 내 아내라기보다 문제의 원인일 뿐이야. 무너진 마음으로 치유둥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행여 소중히 숨겨놓았던 서류, 아기 신발, 부모님 사진까지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웠다. 수미는 벽지, 침대 밑, 심지어 속옷통까지 헤집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얼굴이 들어있는 액자도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다. 순간 치유둥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것까지 숨기고? 네 정체가 뭔지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거냐? 수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민재도 방에서 등을 돌렸다. 혼란 속에 치유둥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액자를 붙잡으며 생각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내 세계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 곳곳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치유둥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신과 고립이 얼마나 쓰라릴 수 있는지 처음 실감했다. 며칠 후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쓰려다가도 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펜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라. 네가 변하지 않으니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친정 어머니가 해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재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시선을 피한 채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다. 넌 자꾸 가족 명예를 떨어뜨려. 내가 널 지켜줄 이유가 남아있지 않아. 민재는 소리 없는 이별을 예고하듯 방을 나섰고 치유둥은 테이블 위 손가락을 칼날처럼 부여잡았다. 밤늦게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끝까지 내 진실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집안의 냉담한 공기, 식어가는 가족의 온기,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두려움. 하지만 치유둥의 등 뒤에는 이제 혼자라도 싸워야 한다는 운명이 서서히 자라났다. 창문 밖에선 어둠이 진하게 드리웠지만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그녀의 심장에 남아있었다. 목숨을 건 도박, 축제를 앞둔 결전 축제를 하루 앞둔 밤. 강가 저택은 평소와 달리 더욱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복도에선 하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창문가마다 경비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치유둥은 며칠째 방에 감금된 신세였다. 휴대전화, 컴퓨터, 심지어 필기도구까지 모두 압수당했다. 강수미는 하인을 시켜 문 앞을 지키게 해놓고 쓸데없이 나가면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못 붙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치유둥의 불안도 커졌다. 회계장부와 통장 명세, 불법 녹음 파일이 언젠가 들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가의 범죄 행위가
다음 날 대형 축제를 빌미로 또다시 무마될까봐 초조했다. 이대로 당하면 모두가 또 속는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치유등은 마음속에서 쉼없이 자신을 다독였다. 그 시각, 저택 밖 어둠 속 이영구도 역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축제 며칠 전부터 연구의 휴대폰엔 낯선 번호로 너도 강가를 뒤집고 싶으면 각오하라. 내일 해 뜨기 전에 사라져라. 같은 위협 문자가 쏟아졌다. 어느새 일상이 악몽으로 변했다. 그래도 연구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사전에 치유등과 나눴던 USB, 서류, 계좌번호 등의 사본을 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 새벽 3시, 긴장이 절정에 달할 무렵 저택의 부엌과 하인방 사이에 조용한 소란이 일었다. 치유등을 아끼던 하인 미연이 몰래 방문을 살짝 열고 사모님,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더 있다간 집이 다 뒤집힙니다. 이 길로 따라오세요.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엔 이영우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축제 전 새벽 하인 미연을 통해 USB 전달, 정문 대신 창고 뒤뜰로 이동할 것. 치유등은 식은땀을 흘리며 미연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다. 복된 여전히 정막과 경계의 숨소리가 진동했다. 미연은 장롱 뒷면에 숨겨둔 작은 배낭에서 USB와 봉투를 꺼내 건넸다. 여기 사모님께서 주신 자료 꼭 제대로 넘기세요. 저도 더는 못 거둘 것 같아요. 눈동자에 비친 두려움, 충성, 그리고 연민, 치유등은 미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반드시 세상을 바꿔. 볼게요. 창고 뒤뜰은 축축한 새벽 안개로 덮여 있었다. 작은 담장을 넘는 일조차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치유등은 무릎에서 피가 나고 손바닥엔 흙과 핏자국이 번졌다. 한 번은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에 들킬 뻔해 흙더미 뒤에 엎드려 숨을 멈췄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저택 담장 끝을 넘어섰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지듯 땅에 주저앉았다. 같은 시각 이영구는 집 밖 작은 골목에 조심스럽게 나타난 치유등에게 다가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USB, 여기 있어요. 중요한 서류도 모두 챙겼어요. 이제 준비 끝났어요. 내일 대무대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전자기기를 확인하며 치유등이 말했다. 연구씨, 혹시 우리 다친다면 혹은 들킨다면 영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죠. 억울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뒤에 있어요. 겁내지 마요.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 테니까. 특유의 긴장 속 둘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조심스럽게 흩어졌다. 새벽 바람에 그들의 땀이 식어갔다. 동이 트기 전 치유등은 임시 숙소로 몸을 숨겼다. 창밖엔 강가 저택이 아직도 위험 있게 서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손에 상처가 번진 얼굴을 바라봤다. 오늘 이기지 못하면 한평생 다시는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녀는 가슴팍에서 조심스럽게 옥스포드 신발 장식을 매만지며 본가 어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는 거란다. 새벽이 지나자 광주 시내에선 이미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치유등도 연구도 모두 마지막 결전을 위한 마지막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목숨 건 진실이 모두의 앞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축제의 폭풍, 강씨 부인의 몰락 광주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대축제가 찾아왔다. 광장을 뒤덮은 현수막과 만국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손님들, 그리고 대형 LED 스크린, 강가 가문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려는 하루였다. 치유등은 임시 대기실에서 손에 땀을 쥔 채 LED 화면과 마이크를 바라봤다. 옆에서는 이영구가 USB와 녹음기, 각종 자료가 든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모든 준비 끝났죠? 네, 언니. 지금 아니면 절대 기회 없어요. 행사는 화려했다. 사회자가 무대에서 유쾌한 인사를 건네고 다음 순서로 강수미 회장의 축사 시간이 다가왔다. 수천 명이 몰린 광장,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돌고
강 씨 일가와 관계자들은 첫 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치우둥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모든 진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면 가진 것을 모두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둠은 반드시 끝내야 했다. 강수미는 우아한 미소로 단상에 올랐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가는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그 순간 무대 뒤 영상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이상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라 외쳤다. 치우둥은 각오를 다지고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이거 놔! 무대 위로 가면 안 된다니까? 보안 인력이 손목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거짓말하지 마! 이 자리에 선 사람 모두 들어야 할 진실이 있어. 수백 쌍의 시선이 일제히 치우둥에게 쏠린다. 강수미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이 자리에서 창피하게 만들 참이니? 치우둥은 마이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 순간 이영우가 사인에 맞춰 USB를 LED 시스템에 연결했다. 순식간에 대형 화면엔 회계 장부, 돈 세탁 증거 화면, 거액의 이체 내역, 그리고 강수미와 직원 간의 비밀 대화,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기부? 그런 건 명분일 뿐이야. 그냥 액수 맞춰서 계좌에 넘겨.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내가 다 정리하고 올라갈 테니까. 네가 입만 다물면 아무 일도 없어. 광장 한가득 단 몇 초 만에 정적이 흐른다.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로 들리는 기자들의 숨죽인 탄성, 행사장 뒤편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경호원들. 치우둥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한 강씨 가문의 그림자. 그들은 수년간 나약한 이들을 이용해 배를 불려왔습니다. 진실을 숨겨온 집안, 거짓으로 점철된 사회 환원의 명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강수미는 충격에 휩싸여 하얗게 질렸다. 이 미친년, 어딜 감히! 하지만 이미 현장에 있던 경찰과 금융조사단, 언론 취재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무대로 다가와 불신 가득한 얼굴로 강수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수미 회장,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초라하게 끌려 내려오는 강수미의 모습. 현장 곳곳에서 수군거림과 탄식, 환호가 뒤엉텄다. 최초로 무대 위에서 보란듯 울려 퍼지는 치우둥의 외침. 저 같은 약자들이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해 주세요. 이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용기는 오늘을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행사장은 전혀 다른 공기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강씨 부인의 모습을 찍으며 정의가 살아있다고 소리쳤다. 부패한 권력이 무너지던 그날 치우둥 역시 굳게 닫힌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폭풍은 잠시였다. 레드카펫 위의 영웅 그리고 무너진 허상은 이제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치우둥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눈물이 아닌 사실과 정의의 햇살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부활, 어둠을 뚫고 빛나다 축제 이후 강가 집안의 화려한 성과 명예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전국 언론은 하루 종일 가장의 몰락, 거액 기부금 횡령 뉴스를 내보냈다. 강수미와 여러 가족 구성원들은 연행되어 조사받았고 강민재 역시 공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몇 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던 치우둥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 한가운데 정막이 흐르는 새벽, 치우둥은 작은 사무실 입구에 서 있었다. 벽에는 광주 여성 심리지원센터 개소라는 새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뒤따라오는 새 시대의 바람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밝은 미소로 이연구가 인사를 건넸다. 언니, 첫날인데 떨리지 않아요? 치우둥은 맑게 숨을 내뱉었다. 이 기분, 학교에서 첫 수업하던 날이랑 비슷해. 막막하지만 설레고 조금 무서운데 한편으론 소중해.
오늘부터 여길 많은 여성들이 찾을 거예요. 어제의 상처가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알려야죠. 오전이 되자 센터 입구에 젊은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섰다. 어떤 이는 멍든 팔을 소매로 감추었고 어떤 이는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서 있었다. 치우둥은 보호자인 듯 조심스레 두드리는 모든 손길을 품에 안았다. 어서 오세요. 누구든 어떤 사연이든 괜찮아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치우둥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센터 벽에는 당신의 상처,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영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정리하고 치우둥은 상담실을 오가며 새 식구들을 맞이했다. 점심시간 센터 휴게실에는 소박한 웃음과 대화가 퍼졌다. 치우둥은 잠시 혼자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부서진 적이 있어. 하지만 부서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배웠다. 새벽은 가장 어둡지만 그 어둠 뒤에 태양이 뜬다는 것도. 바로 그때 연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는 당당히 말해도 되겠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치유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언제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단 한 번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게 됐어.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 강해진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영우는 눈시울이 젖었다. 언니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언니는 이 도시 수많은 여성에게 빛이 됐어요. 치우둥은 수줍게 웃었다. 영웅은 없어. 그냥 나와 네가, 우리 모두가 조금씩 손을 내밀어 준 거야. 해가 점점 기울어가는 오후, 센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작은 강의실에서 치우둥은 따뜻한 목소리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껏 울어도 돼요. 고민을 나눠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를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날 센터에는 환한 미소와 용기 있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치우둥은 창밖에 비치는 햇살 아래 더 이상 빈 껍데기가 아니라 희망의 시작점에 서 있음을 느꼈다. 많은 여성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치우둥은 속삭였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다. 나 역시 비로소 나만의 빛으로 살아간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은 움트고 누군가가 손 내밀 때마다 더 밝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치우둥은 오늘도 한 걸음 용기를 내어 햇살 속으로 나아갔다.